네, 오늘은 결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의 한 주기가 흘러가는 라이프 사이클이 4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다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산은 또 누가 하겠어요? 원래는 결산은 중앙정부도 국회가 최종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의회가 해야 되는데, 약간 아직까지는 결산의 실무는 집행부가 하고, 의회가 다음 단계를 밟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산은 재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래서 1회계년도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개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산 기준이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 봐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지만 결산은 확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결산을 보는데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이죠. 아유, 다 쓰고 난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신규 예산이 매년 1%밖에 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별로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은 곧 예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크게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결산을 보면 예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산에 대한 용어 중에 하나가 출납 폐쇄 및 출납 사무 완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납은 회계년도 끝나는 날 폐쇄를 해야죠. 들고 나는 걸 끝내는 거예요. 그 회계년도에서는 12월 31일입니다. 다만 회계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계약은 됐지만 지출이 안 된 거, 지출 원인행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나 그 다음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원인행위죠. 받기로 결정되었으나 오진 않았어. 이런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계년도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런 것들은 1월 20일까지는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2달 시간 줬어요. 이게 무슨 회계연도겠어요. 그래서 이제 20일 정도로 줄인 거고요. 그리고 이 출납을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해서 최종 확정판을 내는 게 2월 10일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까지 출납 사무가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의 결산 작업은 2월 10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산서를 작성을 해요. 2월 10일이면 언제입니까? 40일 지난 거잖아요. 이걸 한 번 더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 폐쇄 후에 80일 이내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납 폐쇄 후 80일이니까 그러면 3월 한 20일 정도 되겠죠. 그때 결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다만 결산안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결산서를 최종적으로 의결해 주는 곳은 의회이기 때문에 예산안이잖아요. 의회 낼 때는. 그리고 의회가 확정해줘야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결산서도 마찬가지예요. 결산서 가로치고 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산안을 작성을 하는데 이 안에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성과보고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결산개요예요. 결산개요가 나머지 내용을 요약을 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어디 갈 때 이 결산개요에 있는 앞부분에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고 이런 표를 1년치와 5년치를 결산개요에다가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갖다가 놓고 의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당신네 지자체의 예산 상태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요즘 이거를 이제 알기 쉬운 뭐 결산서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더 알기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5년 추세라든가 이런 걸 잘 못 알아보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보수성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거나 주민들이나 이 수요자의 어떤 니즈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지면서도 한편은 일부러 그런 건 혹시 아닐까 많은 의구심을, 이러면 너무 음모론에 빠지겠죠. 항상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같은 이제 구분에 따라 집행 결과를 종합해 작성하는 건데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고 공인회계사에 검토 의견을 첨부를 해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사업의 성과계획을 작성을 해서 결과가 성과보고서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반발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결과를 성과보고서에 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결산인 거예요. 성과계획의 결산이 성과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하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외에도 계속비 결산명세서,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2월 명세서 및 명시월 및 집행명세서, 뭐 성인지 결산서, 뭐 지방세출보고, 국가보조금 또는 15조 분의 반납, 지역 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 지방채발행 보고서, 이런 아주 굉장히 많은 첨부 서류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결산 기호를 먼저 보시고 시작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결산의 결과를 정말로 쉽게 해놓는 것은 어디냐면 재정공시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여러분 지자체에 들어가시면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재정공시 치시면 다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올려놓게 돼 있거든요. 저는 결산서보다 재정공시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재정공시의 특징은 결산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고 추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은 예산 기준, 8월에는 결산 기준으로 이제 올려놓죠. 그래서 양은 한 3, 400페이지 됩니다. 기겁을 하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이 페이지가 뒤에 많은 이유는 주요 사업을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이런 거를 모두 다 보면 뭐 좋겠지만 관심 있는 사업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재정 공시를 이 결산서와 결부돼서 꼭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산서를 의회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결산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한테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시도는 5명에서 10명까지, 시군, 자치군 3명에서 5명까지 지금 해요.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3분의 1. 그러니까 기초 같은 경우에는 3명이어도 1명, 5명이어도 1명이에요. 3분의 1이니까. 근데 이제 꼭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전직 공무원으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다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거든요. 수당이 아무리 적은 것도 일비 15만 원 이상 줍니다. 그럼 이제 돈 2, 300만 원을 받거든요. 꼭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그거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런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결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결산검사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제는 개편이라고 결산검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전문가 중심으로 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참여시키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을 2015년에 했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시 결산검사인이 되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어요. 결산검사위원은 세무사, 회계사 및 지방행정재정 전문가 및 시민단 추천 등등등 해가지고 막 조건을 열어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단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다음부터는 서울의 시민단체 대표 한 분이, 이분은 학기도 없으신 분이지만 시민단체 대표라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21년도에는 하남시 같은 경우에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의 모 연구원이 하남시의 결산검사위원을 하기도 했어요. 하남시에서 요청해가지고. 하남시의 의원들이 볼 때는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검토해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 그건 고쳐야 될 것 같고, 의견서를 내면 그거를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결산 감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의결을 해서 결산서를 추인해주면 이제 그것을 단체장이 받아서 최종 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산의 과정이 끝나면 예산의 과정 전체가 한 바퀴 돌게 되는 거죠. 편성으로 계획을 세우고 심의하면서 분석을 하고 집행하면서 사용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결산서에다가 평가를 집어넣는 이런 하나의 예산의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는 것으로 결산이 그 마지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산의 편성 과정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